도입이 됐고, 하는 방법, CMP를 하는 방법은 여기 밑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커다란 패드 위에다가 웨이퍼를 뒤집어서 올려놓고 위에서 누르면서 빙빙빙 돌리면서 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슬러리를 패드에 좀 뿌려주면서 미끌미끌하게 스크래치가 안 생기게 이제 평탄화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이게 바닥 청소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대신 회전력과 케미칼의 특성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 그때 사용하는 컨슈머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패드라는 거, 그다음에 슬러리라는 거, 그다음에 웨이퍼를 잡고 있는 캐리어라는 거, 그다음에 이 패드를 다시 부활시켜주는 컨디셔너,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웨이퍼가 끝나고 났을 때 세정 처리 그 컨슈머블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CMP는 모태가 그 렌즈 그라인딩이에요. 렌즈를 만들 때 렌즈를 아주 매끈하게 만들지 않으면 빛이 산란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CMP라는 공정들을 먼저 쓰고 있었고, 근데 얘를 쓰다 보니까 IBM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어. 트랜지스터가 요 그림을 보면 여기가 트랜지스터예요. 이쪽에서 이제 소스 드레인이 있고, 이쪽 트랜지스터 여기다가 이제 기업을 시키는데, 얘를 이제 전기를 주려면 위에 컨택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얘가 몇 개 없으니까 메탈 라인이 몇 개 없어서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이게 예전 노광했을 때 모습이 그냥 에지대 파고 용액에 담아서 에칭을 요만큼 해버리고 다시 옥사이드 이렇게 채우고, 요 옥사이드 이렇게 또 막아서 에칭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탈 채우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 채우고, 여기에 패드가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뭐 한 1마이크로 정도 될 때 그때 모습이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은 그 단위 면적당 저장 용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CPU면 처리하는 회로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트랜지스터가 많이 생기면 메탈 라인이 많이 생겨요. 메탈 라인 많이 생기면 계속 옆에다 붙여서 촘촘하게 붙이면 얘네 두 개 간의 인터랙션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이제 위로 쌓기 시작한 거죠. 쌓으려다 보니까 웬걸 제가 10년 전에만 할 때도 메탈 라인을 10개를 썼었어요. 지금은 10개 이상을 쓸 거고, 메탈 라인 이제 쭉 올려서 패터닝을 하려다 보니까 노광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IBM에 있는 박사님이 이 렌즈 가공을 하는 걸 보고 CMP라는 걸 처음 도입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 중에서 CMP가 가장 최신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게 패터닝을 하기 위한 거예요. 패터닝은 저희가 별거 없고 원하는 모양대로 빛을 이용해서 그 PR을 남기는 거, 포토 레지스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토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하부에 이제 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패터닝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곳이 이제 포토 공정이에요. 포토 공정에서 레졸루션은 이 파장을 따르게 돼 있어요. 웹사이트 파장을. 근데 우리가 그 카메라를 이제 대부분 사람들 다 찍어서 알겠지만, 카메라가 이제 뭐 포커싱을 할 때 심도 때문에 아웃포커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건 파장에 따라서 비례를 하기 때문에 파장이 짧을수록 레졸루션은 훨씬 좋지만 얘가 그 도프 마진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패터닝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거의 그냥 가시광선 영역을 쓰다가 예전엔 IR을 썼을 거고, 지금은 UV를 넘어서 EUV를 지금 쓰고 있고, EUV가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20나노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걔네가 포커싱을 하려는 단차 마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평탄화가 들어온 거고, 이런 단차가 있는 공정에서 이런 패터닝을 할 때 아래에 있는 애들은 패터닝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밑에를 포커싱 하다 보면 위에가 이렇게 얇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그림은 이렇게 정확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굉장히 작아지게 되니까 이 부분들의 저항이 굉장히 작아져서 나중에 핸드폰이 고장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얘를 평탄화에 대한 정의를 이제 먼저 한 거고, 평탄화는 구조물에 대해서 얼마나 이 단차의 각도가 적냐, 그리고 여기 부분과 이쪽 부분에
스텝 하이트가 얼마나 적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평탄도의 잣대가 될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트랜지스터 있는 데다가 옥사이드를 증착을 하고 CMP를 한 모습입니다. 근데 얘를 자세히 보면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좀 단차가 있어요. CMP가 끝나게 되면 다 평평해지는 게 아니고 하부 구조물에 따라서 평탄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평탄화 스텝 하이트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고 그걸 굉장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옛날에는 이제 뭐 그냥 UV를 쓸 때는 이런 쪽이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 EUV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차를 극복하는 게 CMP 숙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MP는 좀 물리적으로 시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적인 거랑 물리적인 해석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고, 옥사이드를 연마를 할 때 쓰는 연마제가 옥사이드예요. 공교롭게도. 근데 크기만 달라. 크기가 달라서 본딩 결합력이 좀 틀린 거고, 거기에 이제 그 구조물 서피스에 화학적으로 OH 처리를 좀 하고 나서 이제 돌로 이렇게 갈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본딩이 생기게 되고, 그 본딩이 생기고 나고 나서 디본딩이 일어나면서 이제 연마가 되는 게 이제 쿡스 모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메탈 CMP인데 얘는 이런 구조물을 만들고 메탈을 이렇게 다 가득 채운 다음에 CMP를 하고 옆에 이제 옥사이드 이 식각을 안 한 부분은 조금만 델타를 주고 식각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들이 다 사라지고 여기만 이제 남게 되겠죠. 이게 이제 상광기법이라고 하는 거로 만드는 거고, 보통은 알루미늄을 에칭할 수 있기 때문에 카파는 에천트가 없어요. 드라이 에치를 할 수가 없어요. 얘네가 이온화 경향에서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이온화를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에칭이 불가능해서 CMP로밖에 카파 배선을 만들 수 없어서 CMP가 이 카파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때부터 활발하게 적용이 되기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CMP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한 단차들이 생기고, 메탈 CMP 같은 경우에는 이중이잖아요. 옥사이드하고 메탈을 동일하게 CMP를 하는데 메탈도 갈면서 옥사이드도 갈아야 되니까 두 개의 연마 속도가 좀 틀리다 보니까 디싱이라는 사이드 이펙트하고 이로전이라는 사이드 이펙트, 그리고 회전력을 이용해서 공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또 슬러리라는 어브레시브를 넣기 때문에 슬러리 안에 어브레시브가 있기 때문에 그 어브레시브가 웨이퍼 표면에 흡착되는 파티클 이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CMP 공정으로는 노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공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메탈 CMP를 할 때 모델인데, 얘는 여기 두께가 좀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메탈을 증착하고 나서 표면을 산화시키면 이렇게 전체 표면이 산화가 되겠죠. 근데 CMP는 이제 이런 슬러리 파티클이 있고 CMP를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온 놈이 이제 모난 돌이 정맞는 것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그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니까 이쪽 부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반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 부분들이 먼저 CMP 할 때 연마가 되고 걔네 이제 반복되면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하면서 이제 저희가 CMP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패시메이션 되는 반응하고 그다음에 애칭되는 반응, 이런 메커니즘을 진행되고, 보통 이 산화제를 통해서 메탈을 산화시키고 메탈 산화물을 식각을 하는 게 메커니즘. 그래서 그 옥사이드 CMP 때 쓰는 슬러리하고 메탈 CMP 때 쓰는 슬러리가 좀 틀립니다. 조성이 좀 틀리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왜냐면 파티클이 있는 용액을 가지고 그 웨이퍼를에다 물리적인 힘을 가한 다음에 연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디펙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붙어야 되니까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섞습니다. 그게 이제 설펙턴트를 계면활성제를 섞는 거고, 계면활성제도 아주 많은 종류의 계면활성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섞이게 되고, 얘는 웨이퍼를 연마하는 동안 한 번 쓰고 버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량이 많이 있어요, 슬러리가. 그래서 이거는 업체들도 많아요, 슬러리 업체들도. 그래서 CMP는 보게 되면 웨이퍼가 들어가서 뭐 나올 때 얘가 이제 진행될 때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어요.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있는 뭐 EPD 엔드 포인트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행되고 나서 잘 연마가 됐는지, 얘가 위에서 연마를 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타겟팅이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소모제들은 잘 살아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슬러리들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웨이퍼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세정을 잘 했는지 봐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계측 장비들과 컨슈머블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MP를 할 때는 이제 소모제들은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이고, 왼쪽에 있는 이제 패드, 그다음에 슬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모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패턴의 모양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가압을 많이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CMP 공정이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그게 결정이 돼서 CMP가 끝나고 나면 얘를 판정을 해야 돼요. CMP가 잘 됐는지. 그러면은 이 패턴에서 저희가 이제 뭐 봐야 되고, 저기 왼쪽에, 오른쪽에 그림이 있지만, 이거 보이려나? 보이죠? 웨이퍼는 이렇게 동그래요. 근데 저희가 칩들은 다 네모네요. 다 네모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라야 되니까. 웨이퍼를 그 칩이 동그라면 얘네들 다 이 톱날로 자르거든요. 자를 수가 없으니까 패킹이 안 돼서 다 네모나게. 그래서 웨이퍼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칩들은 네모네요. 칩이 네모나니까 웨이퍼 에지 이런 데는 이제 죽은 애들이 되겠죠. 이런 애들은 못 쓰는 애들이죠. 여기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애들도 못 쓰는 애고, 땅을 많이 써야지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게 칩이 배치가 되면 이런 데가 생기는데, 하여튼 이 샷은 네모납니다. 왜? 포토에서 녹음할 때 그래서 마스크도 네모네. 마스크도 네모네. 그럼 뭐 한 번에 한 개 칩을 찍는 게 아니고, 그 카메라에 하나 담을 때 칩을 뭐 수십 개씩 만들기도 하고 4개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얘랑 얘는 다 같아요. 똑같은 걸 반복해서 일단 따다다다닥 찍는 거야. 하나 찍는데 0.1초 걸려요. 0.1초씩 쭉 찍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 장 찍는데 수초도 안 걸려요. 노강 쭉 하고 PR 딱 뿌리고, PR 뿌리는데 5초.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살짝 붓고, 그 다음에 빛으로 쭈쭈쭈쭈쭈쭈 하고 옆으로 가서 현상형 하고 나오는 거. 그거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그게 0.1초인데 얘가 0.12초가 됐다. 20%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뭐 반도체 이제 시간이고, 요거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 칩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웨이퍼를 자를 때 톱날을 써요. 톱날을 쓰는데 톱날의 위스가 30 마이크로 정도 돼요. 그 웨이퍼하고 요 다이를 나눌 때 여기가 한 30 마이크로 정도의 톱날을 가지고 이제 썰게 돼요. 썰게 되는데 30 마이크로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CD가 60에서 100 마이크로 정도의 위스를 가져요. 그럼 요건 나중에 칩을 만들고 나면 버리는데 빈 땅, 맹지가 돼서 요런 데다가 CMP가 끝나고 났을 때 얘를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큰 길이고 여기 이런 네모난 구조물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빛을 쪼여서 여기서 증착된 두께를 계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모니터링 박스라고 해요. 여기는 나중에 톱날로 자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공간이라 이런 쪽에 모니터링 박스,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칩을 만들고 나면 칩의 동작을 검증해야 되잖아요. 칩의 동작을 칩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면 얘를 죽이는 테스트를 할 수가 없죠. 칩이 죽게 되니까 이런 공간에다가 얘가 크기가 1000이면 한 10짜리 패턴을 조그맣게 하나 넣고 이걸로 평가하게 돼요.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얘도 이런 논두렁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만들고 얘네들 하거든. 이거 뭐 학교에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테스트 패턴들이 들어가고 모니터링 패턴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그림을 보면 실제 웨이퍼에서 노광된 다이의 모양은 이거고, 그 다음에 다이의 뭐 피처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데는 이런 데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이 칩에 대한 판정은 요 모니터링 가지고 요만큼의 영역을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평탄화가 뭐 만약에 리메인 1000앙스트롱을 남긴다고 했지만 이 모니터링 박스에서는 1000앙스트롱이 남는데 여기서는 900이 남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다르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구조물을 만들 때는 모두 정기적인 신호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랑, 그게 뭐 EDR 타겟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JDEC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전압, 사용 전압, 그 다음에 간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사이즈를 보면서 만드는데, 이 칩에 대한 900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링 박스를 오프셋을 줘서 맞추게 돼요. 그때 이제 웨이퍼가 동그라다 보니까 웨이퍼 곳곳을 찍어서 웨이퍼 전체에 있고, CMP는 전체를 가는 거죠. 근데 아까 노광은 샷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샷으로 하다 보니까 이 유니포미티에 따라서 샷에 디파인되는 정도가 달라서 그런 부분도 같이 디파인 하게 됩니다. 그래서 CMP가 연마가 되는 이제 그 장비를 보면 얘도 이제 아까 그 싱글 클리닝 장비랑 이제 외관은 비슷하게 생겼고, 걔도 이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웨이퍼를 올려놓고 푸브를 로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서 이제 웨이퍼를 올려놓으면 이 로봇가 이제 움직여서 웨이퍼 한 장을 빼서 이쪽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요 웨이퍼 여기서 이쪽 CMP 메인 폴리셔 부분에다가 웨이퍼를 갖다 주면 여기서 웨이퍼를 뒤집습니다. 뒤집고 나면 여기 이 회색으로 돼 있는 데가 CMP 헤드고, 거기다가 웨이퍼를 안착을 시켜요. 그러면 백큐을 쭉 빨아들여서 웨이퍼를 쫙 안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서 패드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뒤에서 가압을 하는 거예요. 누른 다음에 이제 회전을 주면서 요쪽이 이제 슬러리 디스펜서인데 요쪽에서 슬러리를 이제 이 패드에다 뿌려주고, 여기 회전을 하면서 이제 연마를 하게 되고, 여기 조그만 슬립 구멍 보이죠? 여기 이제 투명한 슬립 구멍인데 거기서 빛을 쬐어서 얘가 이제 이거 빙빙빙 이렇게 돌거든요. 그럼 웨이퍼랑 만나겠지. 그 만날 때 시그널을 가지고 얼마나 갈렸는지, 얼마나 CMP가 됐는지, 연마가 됐는지 그걸 판정하면서 쭉 여기 하나, 둘, 세 개 플레이트 내서 폴리싱을 하고 다시 처음에 들어왔던 위치에 갖다 놓고 뒤집어서 다시 빼서, 이게 클린 모듈입니다. 여기서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클린들을 쭉 처리하고 여기서 말린 다음에 이 로봇이 다시 빼서 다시 빼는 이 방식으로 이제 그 CMP를 하게 되고요. 요거는 그 CMP는 주 회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에이메트하고 에바라라는 회사 두 개가 있고, 요거는 모양이 좀 틀리죠. 모양이 틀린 이유가 서로 상호 특허입니다. 반도체 장치에서 보면은 되게 로봇가 이상한 게 있어요. 관절이 보통 두 개면 되는데 일부러 5개를 놓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장비 회사들이 특허를 피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장비 회사마다 이런 바디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특허예요. 여기 로딩 이쪽도 특허, 클리너도 특허, 웨이퍼 뒤집는 방식도 특허, 이 폴리싱하는 이 타입 자체 특허인데 얘는 이제 너무 오래 지나서 이 기술을 다 쓸 수는 있지만 이 모양의 이 하우징을 연결해서 쓰는 게 이제 에임의 특허예요. 에바라는 얘를 독립적으로 해서 쓰는 거고. 그래서 장비들이 CMP 장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장비들이, 그래서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마다 쓰는 로봇들 이제 다 틀리고, 얘네 로봇들도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얘가 생산 빨리. 아까 포토 하나 찍는데 0.1초인데 로봇이 그럼 더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빨리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감하는 곳이 여러 군데, 한 번에 쭉 빼서 걔를 다 썸을 해서 나오는데 시간이 뭐 3.5초가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장비들은 대부분이 웨이퍼를 로딩하는데, 웨이퍼를 움직이는데, 메인 처리하는데, 네, 다시 회수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뭐 재원이 뭐 4헤드에 3플레이트이다, 4헤드에 4플레이트이다. 이거는 생산성에 보면 돼요. 그럼 CMP의 슬러리를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CMP 한 스텝을 하더라도 슬러리를 많게는 3종류,
적게는 한 종류를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면 각각 슬러리를 공용해서 쓰게 되면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니까 분리해서 쓰는 거고, 얘는 두 개의 슬러리를 각각 쓸 때 이제 생산력이 가장 좋고, 얘는 세 개의 슬러리를 사용할 때 가장 생산력이 좋습니다. 근데 한 개 슬러리를 사용하는데 이 장비를 쓰게 되면 두 개가 놀겠죠. 두 개가 노니까. 근데 두 개 놀리지 않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생산력을 높여서 하는데 그 구조에 따라서 저희가 셀렉션 하게 되고, 그래서 얘를 장비를 이제 확대해서 실제 사진을 찍어 보면 아까 여기에 이제 웨이퍼를 뒤집어서 붙이는 헤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밑에가 패드입니다. 이게 빙빙빙 돌고 있고, 여기서 슬러리를 이렇게 막 뿌려줘. 이거 슬러리는 아니고 슬러리는 여기서 나오고 요건 물을 뿌려주는 거고, 그럼 이게 회전하면서 하니까 여기에 이제 슬러리들이 분포가 되고 이 헤드에서 이제 회전을 하면서 갈아주고,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실제 뒤집어진 거고 웨이퍼의 패턴이 이렇게 있고 옥사이드가 증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장비에 로딩을 시켰을 때 패드는 이렇게 돼 있고 패드하고 구조물 사이에 이렇게 슬러리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연마를 하면 이게 부러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평평하게 연마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는 케미칼들의 그 서텍턴트의 미끄러짐 정도를 이용해서 요 골짜기가 있는 데는 연마가 잘 안 되고 그 봉우리가 있는 데만 연마가 잘 되게끔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돼 있고요. 그래서 케미칼 반응하고 메케니컬하게 이제 얼마나 빨리 돌리느냐, 압력을 얼마나 빨리 주느냐에 따라서 생산 속도는 결정이 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포질을 좀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원생들이니까. 사포질을 할 때 막 계속 우리 템시편 만들 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하게 되면 어느 이상 되면은 잘 안 걸리잖아요. 그게 그 분지 찌꺼기들이 그 사포 그 모래 알갱이 사이에 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미끄러지는 건데, 그 미끄러지는 거를 이 CMP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컨디셔너라는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로 된 우리 뭐 그 발 뒤꿈치만 이렇게 미는 그 뭐라고 되나 되게 촘촘한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걸로 이 패드 표면을 막 긁어줘요. 실제 다이아몬드로 긁어주면서 그 분진들이 쌓인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진행되고, 얘네들이 연마에도 사용되지만 얘네들이 이 패드에 막 껴가지고 얘를 미끌미끌하게 하면 이제 CMP가 안 되게 만들기 때문에 얘로 같이 이제 컨디셔너를 넣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쪽 CMP를 할 때 얼마나 평평하게 아까 그림을까지 그린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웨이퍼의 모든 부분이 평탄도가 똑같아야 돼요. 이상적으로는. 근데 똑같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원심력이 틀리잖아요. 가운데하고 바깥에하고 토크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슬러리가 들어오는 게 틀리기 때문에 걔를 맞출 수가 없어서 이 헤드는 웨이퍼를 잡고 눌러주지만 우리가 사포질할 때 사포질을 잘하려면 손가락 끝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손바닥 전체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밀어야지 잘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동심원으로 존이 있어요. 프레셔 존이. 그래서 얘가 주머니가 있어서 이 주머니에 공기압을 넣게 되면 요만큼 80mm 정도의 가압을 주는 존이 있고, 그 다음에 80에서 여기 200mm 사이에 가압을 주는 존이 있고, 이렇게 존이 나눠져 있어서 얘를 가압을 해서 얘가 이제 CMP를 하고 났을 때 실제 이제 프로파일인데 각각 위치를 가압을 했을 때 이쪽만 많이 갈리게, 이쪽만 많이 갈리게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CMP를 하기 전에 모든 토폴로지가 증착 장비도 그렇지만 다 그 웨이퍼 위드인 웨이퍼 유니포미티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CMP를 하게 돼 있습니다. 헤드는 점점점 늘어가는 거고, CMP가 끝나게 되면 얘를 이제 세정을 해줘요. 근데 아까는 세정 전용 장치가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CMP 끝나게 되면 젖은 상태에서 저희가 뺄 수가 없잖아요. 빼고 움직여야 되면 파티클들이 엄청나게 끼니까 CMP 끝났을 때 파티클들이 많으니까 CMP 장치 내 인시추로 장치 내 아까 인시추로 클리닝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슬러리 안에는 막 그 연마제도 들어있고 케미칼도 막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좀 물리적으로 떨궈야 되니까 이런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이렇게 돌리면서 양쪽에서 브러쉬로 우리 그 설거지할 때 수세미를 쓰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이 얘를 빡빡빡빡빡 문질러줘.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연마가 되고, 그러면 이거 얘를 막 물리적으로 접촉이 있다 보면 막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얘는 조금 소프트한 재질로 돼 있는 거고 디펙트를 이렇게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IPA 드라이를 해서 이렇게 한 장씩 빼서 말리게 되고. 그래서 CFP 자체는 이 물리적으로 식각을 시키고 막 분진도 많이 나오고 슬러리 자체도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 클린 공정들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MP를 할 때 얘가 CMP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사포질을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들어보면 굉장히 러프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나무 조각이 있었어요. 사포질을 하다가 어느 정도 맨들맨들해지면 내가 손에 힘을 줘도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미끌미끌해지잖아요. 그 이유가 이 토크로 얘가 왜냐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이 좀 러프니스가 줄으니까 마찰력이 줄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헤드는 위에 모터가 연결돼 있고 얘를 돌리는 토크의 힘이 있어요. 그럼 얘가 CMP가 막 이렇게 러프하다가 어느 정도 평탄해지면 얘가 토크를 많이 주지 않아도 똑같은 회전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회전력을 유지하려는 게 모터니까 그럼 모터에 들어가는 커런트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 커런트를 보고 평탄화가 됐네? 라는 인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센싱을 안 하면서 그냥 타입만 픽스해가지고 이제 폴리싱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 두께가 막 이렇게 들쭉날쭉 돼요. 근데 막 앞에서 들쭉날쭉 하던 거를 아까 그 모터 센싱을 통해서 평탄화 끝났네? 하고 딱 멈추니까 그때 이후에 두께가 이렇게 제어가 좀 잘 되고. 그래서 이 PD의 역할은 내가 타겟하려는 목적까지 갖다 놓는데 보조 수단으로 쓰는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툴링을 통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CMP를 할 때 메탈 CMP를 하게 되면 메탈은 투과도가 없잖아요. 반사만 있잖아요. 메탈을 다 제거하고 이 컨택에만 메탈이 있고 이 평면에는 다 메탈이 없어요. 이 책상 있는 데만 메탈을 내가 남기려고 하는 건데 나머지 다 제거가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메탈이 없으니까 투과도가 높아져요. 그럼 투과도는 뭘로 보냐면 빛을 아까 패드에 이 윈도우가 있었는데 그 윈도우로 빛을 쪼이고 있고 웨이퍼가 딱 닿았는데 그전에는 반사율이 우리 거울의 뒤에 금속 발려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 금속의 반사 때문에 100% 반사하다가 어느 시간 되니까 60%로 반사율이 떨어집니다. 좀 지나니까 10%로 떨어집니다. 거기를 EPD를 잡는 게 이제 옵틱 EPD라고 하는 거고 얘는 그 빛의 반사도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게 그 헤드에 그 RPM을 유지하려는 그 모터에 걸리는 토크 커런트를 가지고 이제 센싱을 하는 게 모터 토크에 의한 방식이고 하나는 이제 에디 커런트라고 유도 전류를 이용을 하는 건데 메탈의 근처에 저항체 코일이 있는 저항체를 갖다 놓게 되면 유도 전류가 생겨요.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 메탈의 저항에 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탈이 저항이 낮으면 유도 전류도 많이 나오는데 CMP를 하다 보면은 그 패드 밑에다가 코일을 놓고 CMP가 이렇게 웨이퍼가 와가지고 이 가까운 데서 CMP를 하는 동안 그 유도 전류를 계속 느꼈는데 메탈이 다 제거되고 없어지면은 이 유도 전류가 끊어지잖아요. 그 유도 전류가 끊어지는 걸 보고 EPD를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게 금속의 유도 기전력을 이용한 EPD 방법이고. 그러면 얘를 이제 CMP를 연마를 할 때 이제 쓰는 머티리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슬러리고 그건 화학 그 CMP에서 C를 담당하는 애고 이제 C 안에는 이제 C를 슬러리가 이제 조절하게 되고 그 안에는 우리가 뭐 그 치약 안에도 연마제들이 들어있잖아요. 동글동글한 알갱이들. 얘도 똑같이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알갱이가 들어간 이유는 물리적인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